네, 세상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는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이 매설된 지뢰가 터지는 사고로 우리의 그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너무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양욱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함 지뢰, TV 화면이나 그 지면을 통해서 봤지만 나무로 만든데 그 속에 화약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목함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나무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상자 안에 그 폭약과 신관을 집어넣음으로써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금속으로 된 그 일반 다른 지뢰보다는 네. 탐지될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네. 또한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2010년경에는 여러 가지 목함 지뢰들이 물 위에 떠내려온 일도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들고 네. 효율성은 매우 높은 네. 그 어떤 무기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말씀에 좀 이렇게 섬뜩한데 결국은 상대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가볍고 그리고 싼 무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대인지뢰 목적은 조금 좀 틀립니다. 아, 네. 정확히 살상보다는 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체를 그러니까 하지 부분을 절단을 해서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번에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북한의 이런 대인 지뢰의 경우에는 네. 이 화약량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대인 지뢰가 없는 것은 아닌데 네. 폭약량이 상당히 적고 이 상처를 주는 부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네. 발목 지뢰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즉 발목을 손상을 시켜가지고 해서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네. 북한의 것은 거의 폭약이 거의 10배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무릎 이하가 절단되는 그런 엄청난 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안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했다고 자인하겠습니까? 근데 목함 지뢰라는 것만 가지고 북한이 매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설이 된 건지 네. 흘러내려온 건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고가 벌어진 것은 그 DMZ 내부입니다. 네. DMZ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 DMZ 안에 보면 철책이 2종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 경계를 시작을 하는 GOP에 있는 그 철책 남책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 분계선 쪽으로 하나 더 가깝게 추진 철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전방에 이제 그 GOP 말고 DMZ 안쪽에 있는 감시 소초인 GP. 네. 이 GP 간의 연결을 위해서 이 추진 철책이라는 걸 설치를 해놨는데 네네. 이 안에는 그야말로 진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 네, 네. 북한군 아니면 우리 군밖에 없는데. 네네. 근데 그 지역에 우리 군이 순찰을 나가는 바로 그 통로에다가. 네, 그 문에다가. 예, 문에다가 바로 설치를 했다. 그다음에 이게 네. 설치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 말입니다. 네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실되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거기는 지형상 그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남쪽이 높기 때문에. 예, 남쪽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그 남쪽 지형은 그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다져놓은 지형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목함지대가 있다가 다시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게 이번에 터진 게 3발이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3발이 터졌는데 이게 그냥 터진 게 아니라 보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교본에 따라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사람이 최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아하. 간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설치됐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설치를 한 것이지 네. 흘러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네. 결국 북한의 소행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군이 이게 정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데 이번 도발에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할 거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어떤 시기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천안함이 어뢰로 인해서 우리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예. 갔을 때
예. 공포만 했지 우리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연평도 때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그 부분이 문제인데 네. 결국은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국제법 내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공격을 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 내에 그렇죠. 곧바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힘을 가해서 반격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네, 네. 지금 뭐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 지뢰 도발도 그렇고 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누가 했는지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도발 원점을 우리가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원점 도발 파견 원점을 네. 그렇죠. 도발 원점을 모르게 하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열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묻게 할 거냐. 천안함 때도 못 물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갑갑하기는 한데.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네. 예전에 이 70년대 도끼 만행 사건을 한번 미르나무 사건. 예, 맞습니다. 네. 예, 도끼 만행 사건 때 이제 미군 2명이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살해죠, 그거는. 네. 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네. 항모 전단 2개를 한반도로 파견을 해서 북한을 네. 대대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아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압박을 했다는 게 공격 미사일 한 발을 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근처에서 대대적으로 군사훈련을 벌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일성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와서 김일성이 사과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네.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의 유일한 사과일 것 같으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일인데 네. 이게 가능했던 건 결국 뭐냐면 이렇게 강한 군사를 갖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압도적인 무력 시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사과를 발언할 수 있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네, 네. 진짜 뭐 약간 좀 이를 좀 악물고 비용과 어떤 불편이 좀 들어가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한 2달 정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군사훈련을 한다. 네. 그럼 저들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미르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아마 1976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몇 년 후에 그때 살해당한 미군 장병 또는 소령인가 뭐 그러셨는데 그 부인들이 그 장소를 갔던 게 참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자, 그렇다면 지금 어제부터 다시 시작한 확성기 방송이요. 물론 이제 북한이 제일 싫어하죠. 방송을 통해서 이쪽에 잘 사는 모습을 전하고 이러는 게.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러면 이번에 지뢰 도발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뢰 도발이 일어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는 것이 이런 민간단체 대북전단살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대북전단이 자꾸 날아오니까 우리 정부에게 날아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랬죠. 예. 예, 근데 우리 정부는 못하겠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명백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무슨 보복할 수단이 있을까 하고 이 DMZ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한 결과 찾아낸 것이 바로 이런 지뢰 도발이 아닌가. 네. 결국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도발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도 결국은 굉장히 수개월 동안 우리 군의 움직임을 계속 관측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허점을 찌른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심의전 방송이 확성기 방송이. 네. 북한으로서는 이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휘관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도 저걸 막아야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확성기가 있는 쪽에 총격을 가한다거나 포격을 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원점을 명확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이 그들 체제를 흔들 수 있고 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8시 12분입니다.